다시 한번 간단히 3기 5기 써가겠습니다. 스님이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12시까지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은 그 대승의 가르침의 한 축인 마음법 유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다가 얘기 들으니까 주디스님이 유식 전공자셔서 유식 강의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다 아닌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게다가 유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것이 쉽게 잘 전달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전에 한번 여쭐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세계가 존재하니까 이 광활한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아니면 내가 있으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다. 세계가 먼저 한번 선택해보죠. 전자랑 후자. 첫 번째, 이 세계가 존재하니까 이 세계 가운데 나도 존재하는 거다. 두 번째, 내가 존재하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 첫 번째 한번 들어보죠. 두 번째. 좋아요. 그러면 저분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참 좋다고 인식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 괜찮네라고 내가 좋게 보니까 좋은 사람의 인식이 되는 걸까? 그죠? 남편이 그죠? 처음에는 무지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살고 보니 아이씨 별거네라고 여겨지는 건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인식이 달라져서 좋다고 볼 때는 좋다고 여겨지더니 별로라고 여겨지면 별로라고 여겨지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의 인식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을 인식을 하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요? 부자 같아요? 그럼 이 하늘색은 여기 하늘색이 있으니까 하늘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하늘색으로 보이니까 하늘색이 있다고 여기는 걸까요? 진짜로 그죠? 제가 빨간색으로 보면 빨갛게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인다고요?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 파란색이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란색으로 보고 싶으면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여기 파란색이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나랑 상관없이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마이크가 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마이크는 존재한다. 나랑 상관없이 바라보는 보고 듣고 아는 나랑 상관없이 외부의 세계가 실제한다. 는 신념을 가진 이를 외계 실제론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듣는 나랑 상관없이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있다. 여기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 속에 나란 존재가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사라져도 세계는 여전히 있다. 라고 다들 믿습니다. 그 사실 본인도, 그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좋은 환경에서 살면 내가 좋아지니까. 나랑 상관없이 외부의 환경이 있고 좋은 환경에 살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이 좋아지면 나도 좋아진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외부 세계가 있다라고 여기는 신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 세계가 있다. 외부 세계의 일부분으로 내가 있다. 그래서 세계가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고 세계가 나빠지면 나도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따지자면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식으로 신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계 실제론을 주장하는 것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잠깐 보죠. 1. 외계 실제론을 논파하다. 일반적으로 외계 실제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혹시 볼까요? 첫째는 사물 자체가 이거 좀 분해되는 볼까요? 어떤 볼펜을 원하십니까? 분리되는 거. 색깔이. 안에 색이 똑같은 거. 일반적으로 외계 실제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물 자체가 외계에 실제한다고 주장하며, 둘째는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외계에 실제한다고 주장하며, 세 번째는 사물의 부분들을 구성하는 근비만이 외계에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외계 실제로는 모두 옳지 않다. 어째서인가? 보죠. 첫 번째는 여기에 볼펜이 실제한다. 여기에 볼펜이라는 것이 있다. 는 입장입니다. 여기 볼펜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살펴보니 여기 볼펜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거 삼색 볼펜이네. 이거 완전히 분리되는 거 없나? 스프링 있고 막 하는 거. 네. 여기 볼펜이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볼펜이 어디 있어요? 볼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몸통이랑 볼펜 심이랑 뚜껑이랑 스프링이라고 하는 네 가지 부품들이 있죠. 이 부품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볼펜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볼펜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는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실제 하는 것, 여기 실제로 있는 건 이 부품들이 있지, 볼펜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분해서 보니까 볼펜은 없어요. 그냥 이런 부품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뭐라고 이름을 한다?
볼펜이라고 잠시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볼펜이라는 실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볼펜이라는 가명, 이름이 있을 뿐이지. 아까 볼펜이 있다고 여겼는데 보니까 그냥 4가지 부품들이 있을 뿐이지 볼펜이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물 자체가 외계에 실체한다 라는 입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사물 자체는 있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이 이렇게 사물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 사물을 이루는 부분들이, 부품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확실히 볼펜은 없지만 여기 뚜껑이랑 스프링이랑 몸통이랑 볼펜 심은 있지 않나요? 그죠? 그지? 여기 볼펜 심이 있다고 했는데 볼펜 심도 볼펜 촉이랑 볼펜 심지 플라스틱이랑 아니 잉크랑 촉과 플라스톤과 잉크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볼펜 심이라고 이름한 것이지 볼펜 심이 있지는 않네요. 그죠? 그치? 분리가 촉이랑 잉크랑 플라스틱이랑 분리해봤더니 볼펜 심이 없어요. 이렇게 촉이랑 톤과 잉크가 결합되어서 이런 모양으로 모여있으면 볼펜 심이라고 이름하지. 우리가 부분이라고 이름 마치 차체, 차 자체가 있지는 않죠. 엔진이랑 문짝이랑 타이어랑 핸들이랑 여러 부분들이 모여있는 것을 차라고 이름하는 것이 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타이어는 있잖아. 근데 타이어도 타이어 힐이랑 고무랑 나사랑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타이어라고 이름한 것이 타이어 자체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더 작은 부분이 모여 있는 거니까 결국 모여 있는 것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이름일 뿐이고 볼펜 심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고 볼펜 심이라는 이름 해당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이것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다. 그러면 잉크는 있는 건가요? 잉크도 안에 있는 염료랑 석유질이랑 수분이랑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검은색 잉크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미세한 입자만 있다. 그 미세한 입자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장 미세한 입자를 극미, 극히 미세한.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 부분이 모여서 이름지어진, 부분이 모여서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이름으로서의 볼펜은 없죠. 이름으로만 있지. 볼펜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왜? 단일체가 아니니까. 분리하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볼펜 심도 분리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부분이 결합되어서 있는 전체에 붙여진 이름일 뿐 분리가 되는 것은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은 가장 미세한 입자를 극미라 이름하고 오직 세상은 극미만 있을 뿐이다. 극미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플라스틱, 몸통이든 심지든 뚜껑이든 이렇게 이거는 극미 양이 좀 작으니까 요만한 크기고 이거는 극미가 많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크기다라고 이렇게 결국에는 다 미세한 극미만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물리학이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가장 미세한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원자는 있나요? 사실 원자도 전자랑 핵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원자라고 이름하는 거니까 원자는 이름일 뿐이죠. 전자랑 핵만 있겠죠. 그래서 그 분리가 되는 것은 실제한 게 아닌데 이름에 불과한 거. 그렇죠? 당장 물은 실제한가요? 물은 수소 분자 하나랑 산소 분자 둘이가 결합된 상태를 결합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물이라고 이름하는 거니까 물을 분리하면 수소랑 산소로 나눠져 버리니까 물은 실체하지 않습니다.
결합되어서 그런 모양 일계를 무려 이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는 존재하나요? 너무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가장 미세한 나눠지는 것은 실제한 게 아니니까, 나눠진 것은 부분이 모여서 전체에 불과한 거니까, 전체 마치 롯데 자이언트 팀은 실제하지 않죠. 롯데 자이언트 선수들이 뭉쳐있는 것을 롯데 자이언트 팀이라고 이름하는 거니까, 전체에 붙여진 이름은 이름으로만 있을 뿐이지 실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가장 미세한 입자를 극미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극미만 존재한다고 말을 했어. 그럼 정말 극미는 존재하는 걸까? 좋아. 네가 그 극미가 존재한다면 극미의 조건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최소의 입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한 원자가 전자회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원자는 실제하지 않으니까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가장 미세한 입자를 극미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럼 묻습니다. 그럼 그 극미는 크기가 있는 거니 크기가 없는 거니? 가장 미세한 입자가 크기가 있다면 나눠지겠죠. 극미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0.00000000001mm라면 크기가 있으면 2분의 1토막으로 나눠질 수 있어. 그래서 극미가 크기가 있으면 극미일 수가 없어. 크기가 없으면 극미일 수가 없죠. 가장 작은 입자라는 것. 크기가 없으면 입자일 수가 없죠. 크기가 있으면 가장 작은 입자일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미세한 입자만 있다는 것 또한 가상으로서의 가설일 뿐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외계 실제론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사물 자체가 존재한다. 이건 옳지 않죠. 사물 자체는 부분들이 결합된 것에 붙여진 가명일 뿐, 볼펜이라는 것은 실체하지 않습니다. 이름으로만 볼펜이라는 것이 있지. 근데 우리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는 신념이 있어. 볼펜이 있네. 근데 볼펜은 가명으로만 있지 실체로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이름을 부여한 거니까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는 신념이 있어요. 볼펜이 있네라고. 볼펜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볼펜이라는 실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부분들이 결합된 전체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루고 있는 부품들은 있나? 부품도 더 작은 부분들이 결합된 상태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 있는 거니까 볼펜 심지도 있지 않다. 그럼 가장 작은 입자는 있나? 그 입자가 크기가 있다면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 크기가 없으면 입자일 수가 없으니 극미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옳지 않다 라는 걸로 통해서 외계 실제로 논파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유식무경을 논증하다. 1. 인식의 두 가지 요인, 식의 전변. 일반적으로 인식 행위는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오직 인식이 있을 뿐이라면 이 두 가지 요인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은 다만 인식이 변화한 바에 의거하여 가명으로 시설하는 것이다. 즉 인식 자체가 오랜 분별의 분석력에 의해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인 듯이 전변하자 이에 의거하여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라는 가명을 시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 자체를 떠나서 따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꿈꾸는 마음이 꿈속의 경계를 보는 것과 같다. 우리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인식. 지금 이렇게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는 눈과 보이는 색상이 있어야 돼요. 이 듣는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듣는 귀랑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은 그게 6가지 인식이 있죠.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거를 6가지 인식의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어이구, 사람들이 이 반야선언 부자님들은 참 이쁘고 멋있네? 라고 하는 이렇게 보는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보는 눈과 보이는 색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눈이라 이름을 하고 보이는 것을 색이라 이름을 하죠. 그런데 아까 유식의 입장에서는 유식, 오직 인식만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고 합니다. 유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도 인식이고 보이는 것도 인식일 뿐 인식 밖의 경계가 없다. 아까 외계 실제론자의 입장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인식의 외부에 사물이 있다. 인식의 외부에 물건이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물건이 자체가 있다는 입장과 부품이 있다는 입장과 근기가 있다는 입장으로서 인식의 외부에 자체적으로 사물이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유식의 입장은 아니다. 오직 인식만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유식에서의 아까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아까 이렇게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보는 눈과 보는 색상이 있어야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아까 외기실존의 입장은 이렇게 보는 눈은 인식 기관은 여기 있지만 인식 대상은 눈 밖에 외부에 보는 눈 밖에 외부에 있다는 입장이고 유식의 입장은 보는 눈을 떠나서 눈 밖에 색상이 있지 않다라는 입장. 비유하자면 유식의 입장을 잘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비유하자면 간혹 제가 금정산에 올라가서 야호 어쨌더니 야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와 오늘 날씨도 좋고 멋있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진 거야. 쉬를 하고 싶은 거야.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또 어떡하지라는 상황에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대로는 쌀 것 같아요. 아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저 안 보이는 절벽 끝자락에 가지고 쉬를 하는데 갑자기 물줄기가 엄청 퍼지더니 막 도마산 밑에 마을이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깨고는 꿈이었어. 제가 조금 전에 와 오늘 날씨 맑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꿈꾸는 마음이죠. 꿈꾸는 마음이 지금 꿈을 꾸고 있으니까 와 오늘 날씨 너무 맑다라고 보는 마음과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은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다죠. 꿈속에도 눈이 있고 보이는 경계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고 말의 내용이 있고 귀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지? 이거는 아이고 분명히 꿈속에도 눈, 귀, 코, 혀가 다 있는데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색성향 위축법이 있는데 색성향 위축법은 다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바죠. 꿈속에서는 마음이 마음을 보고 듣는 거죠. 꿈꾸는 마음이 나타나는 색상을 보고 마음이 나타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지? 꿈속에도 분명히 이렇게 보고 듣는 인식 기관이 있고 보이고 들리는 인식 대상이 있는데
인식 대상은 이게 인식하는 마음을 떠나서 외부에 있지 않죠. 꿈속의 경계가 꿈꾸는 마음을 떠나서 외부에 있진 않죠. 꿈속의 경계는 어디에 있어요? 꿈꾸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꿈속에서의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인식은 보고, 듣는 인식 기관도 마음이고 보이고, 들리는 인식 대상도 마음이 나타난 거죠. 이걸 식의 전변이라고 해요. 오직 인식이 마음이 전변하여 마음이 보고 듣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도 나타나서 사실은 마음을 인식하는 건데 괜히 마음이 바깥 대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식에서는 인식 기관도 마음이 나타난 바이고 인식 대상도 마음이 나타난 바이라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식의 자기인식. 일반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객각 분별이니 상상을 통해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을 그려서 분별하는 것이다. 둘째는 순연 분별이니 기억을 통해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을 떠올려서 분별하는 것이다. 셋째는 자성 분별이니 지각을 통해 지금 현존한 대상을 그대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분별의 대상은 모두 외부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분별하는 마음에 나타난 행상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분별은 다만 식의 자기인식이다. 보죠. 아까 꿈속에서 온갖 경계를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파란 하늘을 보고 야호 소리를 듣고 화장실이 급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렇게 꿈속에서 분명히 파란 하늘을 보고서 알았는데 이렇게 분별의 대상인 파란 하늘은 마음이 나타난 꿈꾸는 마음이 파란 하늘인 것처럼 나타나서 꿈꾸는 마음을 분별하는 거죠. 꿈속은 정말 유식, 오직 인식일 뿐이죠. 꿈속에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6가지 인식작용이 있는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꿈꾸는 마음이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도 꿈꾸는 마음이 경계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지 꿈꾸는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꿈꾸는 꿈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꿈꾸는 마음 자신을 분별해서 인식하는 거죠. 이걸 식의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이 대상 경계인 것이 나타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다.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꿈속은 확실히 그렇죠. 꿈속은 오직 마음이 경계인 듯이 나타난 자기 자신은 마음이 자기 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분명히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온갖 느낌을 느꼈지만 보이는 색상과 들리는 소리와 온갖 느낌이 마음이 나타난 바에 대해서 마음이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지 마음 밖의 경계를 인식한 게 아닙니다. 그죠? 꿈속은 그렇죠. 이렇게 온갖 대상 꿈은 그렇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라고 여기질 텐데 정말로 꿈만이 아니라 온갖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다식의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를 분별하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당장 유니콘? 뿔 달린 말을 게다가 날개 달린 말을 상상으로 떠올릴 수 있죠. 지금 흰 마을에 날개가 달리고 이마에 뿔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뭔가 상상의 경계를 지금 떠올려서 알 수 있죠. 이걸 어려운 말로 개탁분별이라고 해서 괜히 상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의 상황을 그리는 겁니다. 일종의 꿈 같은 경우도 실제 상황이 아니라 지금 꿈속의 경계 또한 상상으로 그려진 거죠. 당장 그렇게 하얀색 유니콘을 지금 떠올려서
흰 말에 날개가 달렸고, 뾰족한 뿔이 달렸네라고 상상의 경계를 지금 분별하여 알죠? 지금 유니콘을 지금 떠올려서 분별해서 상상을 떠올려서 분별을 알아요. 이때,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건 마음이죠. 상상하는 건 마음이죠. 그리고 상상을 나타난 바는 마음이 나타난 바죠. 자신이 상상한 경계를 지각해서 알 때 떠올리는 것도 마음이고 상상으로 나타난 바도 마음이 나타난 바죠.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여 아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정말 꿈과 같네요. 상상은 분명히 상상의 경계를 분별하여 아는데 상상하는 것도 마음이고 상상으로 나타난 바도 마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거죠. 여기 분명히 경계가 있지만 상상하는 마음 밖에 실제하진 않죠. 마음 밖에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지? 유니콘은 마음에 있을 뿐이지 마음 밖에 있지 않죠. 있지 않은 사물이니까 오직 마음이 그려내는 바입니다. 분명히 상상하는 건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겁니다. 좋아. 우리는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상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을 기억해서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죠? 종환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사과 먹었어요. 저는 아침에 우유랑 빵 먹었어요. 지금 눈앞에 사과가 있지 않는데 지금 우유랑 빵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행위로 떠올려서 압니다. 그지? 떠오르니까 알죠? 아침에 뭐 먹었지? 우유에 빵 먹었네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올리는 건 마음이죠. 떠오른 반 마음이 나타난 바죠. 분명히 지금 뭐 먹었지? 빵을 왜 먹었냐라고 이렇게 분명히 떠오른 바를 분별하여 알잖아요. 떠올리는 것도 마음이고 떠오른 바도 마음이 나타난 바죠. 분명히 분별해서 아는데 마음을 분별하는 거죠. 사실 두 마음은 아니죠. 마음 경계인 듯이 나타난 마음대라는. 근데 분명히 이 경계는 바깥 경계가 아니에요. 대상 경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대상인 듯이 이렇게 떠올리는 건 아는 건 마음이고 알아지는 바는 인식의 대상인 듯이 인식은 여기에 있고 아는 건 여기에 있고 알아지는 바는 인식 밖에 대상 경계인 듯이 여기 있는데 이 분별되는 바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에요. 대상 경계가 아니 대상인 듯이 여기는 말 대상이란 말이 뭐예요? 대면한 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상. 이게 아무튼 아까 상상은 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기억은 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상상의 경계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제 말을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면 마음을 인식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또 마치 인식하는 마음이 있고 인식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둘로 나누는 말 자체가 애 처음 나오면 이름 짓죠. 공개통에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왜 지어요? 여기 있는 철수랑은 구분 짓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의 속성 자체가 구분 짓기 위한 거예요. 이름의 속성 자체가 분별, 뭐랑 다르다는 걸 구분 짓기 위해서 이름 짓는 거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끊임없이 자꾸 나누고 분별한 속성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마음을 분별하는 거라는 말을 쓰면 또다시금 마음이 있고 지각 대상으로서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요. 좋아. 그리고 세 번째는 좋아. 일단 먼저 상상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만약 지금 느낌일 경우에 이 경우에 당장 아이고 등이 가려워. 가렵다라는 느낌이 나요. 이 가려운 느낌은 어디 있을까? 가려운 느낌이 아니라면 좀 외롭습니다라는 외로움. 우리는 자기 마음을 느끼죠. 요즘 불안합니다. 좀 불안한 거 어쩔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느껴요.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은 우리는 자기 마음을 대상처럼 여겨요. 좀 불안함 좀 떨쳐버리고 싶고 좀 편함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대상처럼 요즘 제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대상처럼 여겨요.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꿈꾸는 자는 자기 마음을 대상처럼 봐요. 꿈꾸는 마음은 파란 하늘을 파란 하늘이 꿈꾸는 마음 밖에 있는 것처럼 대상인 것처럼 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주객을 보고 듣는 마음이랑 보이고 들리는 경계가 각각 있는 것처럼 분별하는 습성이 뼛속 깊어요. 근데 아까 꿈속에 파란 하늘이 날씨가 파랗다라고 아는 마음 밖에 있지 않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건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아까 상상으로 내가 미국의 자유의 시장을 보면 좋겠다. 기억인가? 여기가 지금 유니콘을 타고 하늘 날아가는 상상을 하는데 이거는 이 떠오르는 바가 이 경계가 대상이 아니네. 말이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당장 이런 상상이나 우리는 자신의 기억으로 기억이 그래 짜증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인상을 써요. 그리고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이런 생각 떨쳐버리자라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을 대상처럼 취급해. 이걸 떨쳐버리려고 해. 떠올리는 건 나고 떠오르는 생각을 떠올리는 나랑은 별개로 있는 것처럼 여겨요. 어떻게? 외롭습니다. 느끼기 싫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내가 있고 느끼는 마음이 있고 느껴지는 불안함이 있다고 여겨요. 대상처럼 취급을 해요. 대상이 아니라고. 이 둘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둘이 공부의 시작은 유식을 말하는 이유는 오직 인식의 수준이라 말하는 이유는 건
인식자와 인식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한 말입니다. 이건 백날 이런 말을 이해해봐야 본인이 직접 대상 경계가 아닌데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대상 경계처럼 여겼구나라는 자각함이 있어서 자꾸 대상화시키는 마음이 그쳐야 되는 말입니다. 100번 들어봐야 이거는 그 말일 뿐이고 본인이 직접 육진 경계가 대상 경계가 아니다. 라는 게 와닿아야 됩니다. 사실 유식이 대단히 철학적인 것을 여기지만 사실 유식은 요가행위라고 하는 직접 선정 체험을 통해서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에 경계는 없다. 육진 경계가 그냥 마음이 나타난 바를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고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거늘 내가 계속 주객을 허망하게 나누었구나 이것이 착각이구나라는 걸 직접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유식학은 대단히 철학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거예요. 본인이 직접 당장 가장 쉬운 게 육지경계가 색성향 미촉법인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체험을 위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제 개인적으로는 역순으로 법, 기억이 이게 대상경계 마음 밖에 대상경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기가 쉽습니다. 당장 개념 학교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떠올린 바지 마음 밖에 있지 않아요. 스쿨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에 경계가 아닙니다. 그지? 색성향 미촉 법에서 법 개념이나 기억들은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에 경계가 아니죠. 느낌은 불안합니다. 가렵습니다. 느낌은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에 경계가 아닙니다. 그치? 지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육진 경계라고 해요. 6가지 육진 경계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 안이비설신은 여기 있고 색성의 무조건은 안이비설신 여기 색성의 저기 있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육근과 육경이 별개예요. 우리는 안근이 색경을 보니까 안식이 발생하는 것처럼 여겨요. 이게 이런 걸 18개라고. 근데 18개가 중생의 신념이에요. 중생의 신념이 착각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12처라고 말하는 육군과 육경이 둘이 아니다. 연기에 있어서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걸 둘이처럼 험하게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걸 자각토록 설하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떠올리는 것을 의근이라 하고 떠오른 바를 법경이라고 해요. 근데 떠오르는 바는 떠올리는 마음 떠나서 있나요? 있지 않아요. 떠올리는 마음에 있지. 떠올리는 손바닥을 둘로 딱 나누면 손바닥과 손등이 떨어질 수 있나요? 손등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있는 둘이 아니에요. 한 손이에요. 한 손의 두 측면으로 그냥 두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한 손일 뿐이에요. 떠올리는 마음과 떠올리는 바는 이 둘이 아니에요. 느끼는 마음과 느끼는 바는 느끼는 마음과 느끼는 바는 둘이 아니에요. 지금 입은 맛을 보기도 하지만 말을 하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라고 말하는 건 입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그리고는 지금 가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지? 가가 이렇게 가라고 말하는 입을 떠날 수 있나요? 말하지 않을 때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말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있으면 말이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설신, 이와 색, 성향, 촉이 둘이 아니에요. 이걸 12처라고 해요. 6네이처와 6네이처는 연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둘이 아니다. 진짜인가요? 우린 둘이에요. 우리는 육군을 몸뚱이를 육군이라고 여겨요. 눈알을 눈이라고 여겨요. 눈알은 여기 있고 방석은 저기 있으니까 눈이랑 방석은 별개라고 여겨요. 눈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눈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눈이에요. 이 보이는 색상은 보는 걸 떠나 있지 않아요. 입은 이렇게 말하는 게 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입이에요. 말하는 거. 그래서 입이라 해. 이런 말은, 가나, 다는 말하는 걸 떠나서 있지 않아요. 이 육군과 육경이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 마음이 크게 6가지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거나 숨 쉬고, 이렇게 말하고 느끼고 아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걸 마음이라고 여기죠? 그지? 이렇게 보고, 말하고, 떠올려 아는 걸 마음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어떻다? 보이는 바, 보는 걸 떠나서 보이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이 없는데 뭐 어떤 것도 떠오르질 않아. 뭐 먹었지? 우유 먹었냐고 떠올릴 때 우유가 떠올라. 이 둘이 아니. 떠오른 바는 마음이 나타난 바잖아. 불안하면 마음이 나타난 바야. 가나다 말도 마음이 나타난 바야. 육신 경계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야. 꿈속의 육신 경계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온갖 상상의 경계가 마음이 나타나는 바이듯이, 온갖 기억이 마음이 나타나는 바이듯이, 온갖 말이 다 마음이 나타나는 바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쪽 귀를 듣고 들을 때만 끄덕이지 돌았으면 다시 자신의 신념으로 돌아가야. 자신의 신념은 몸이 나다. 눈알이 눈이고, 이 귀가 눈이고, 요 입이, 요게 입이다라고 여기는. 아니, 마음이 눈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입이에요. 이렇게 듣는 게 귀예요. 이렇게 보는 것을 눈이라 이름하고, 듣는 것, 귀라고 말하는 것, 입이라 이름하는 거야.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야. 보이고 들리는 바 또한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다. 온갖 분별은 다 마음이 인연 따라 경계에 나타나는 자신을 분별하는 거다. 분명히 상상은 마음이 마음별하는 것이고, 기억은 마음이 마음별하는 것이고, 온갖 인식도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거다. 마지막 의식 논증하고 맞춥시다. 의식임을 논증하다.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 모든 분별은 식의 자비인시라 하였으니 이를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이 없다면 비록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 또 만일 인식 자체에 인식되는 측면이 없다면 비록 인식이 있더라도 낱낱 인식의 특성이 없으므로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식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 인식 자체에 이미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분별은 식을 자기인식인 것이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억함에 아까 인식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상상하거나 기억하거나 지금 분별 인식하거나 하는 측면. 만일 기억이라는 인식, 기억함이라는 인식 행위에 이렇게 떠올리는 측면이 없다면 생각함이라고 하는 인식에 생각한 작용이 없다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생각의 내용이 없다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뭔가 생각함 자체에는 생각하는 측면과 생각되는 측면이 같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인식 자체에 아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인식 자체에는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식 자체에 이렇게 인식한 측면이 없다면 인식 성립하지 않겠죠. 인식 자체에 인식 내용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으면 말함이 성립하지 않겠죠. 말하는 것에 말이 없으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말하는 행위에는 이렇게 말하는 측면과 말의 내용이 같이 있으니까 말함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밑에 큰 선물 해서. 밑에는 이건 너무 심오한 얘기해서 그건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에 시키면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이거 100번 들어봐야 우리는 외계 실제론자입니다. 자신의 신념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나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지각되는 거는 나하고 외부에 있다고 철떡같이 신념하고 있어요. 아까 뭐 얘기할 때 한번 부득이었지. 후자라고 말만 했지. 당장 불안함도 좀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 떨치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자신을 떠나서 불안함이 있다고 여겨요. 이거 불안함을 떨치고 싶지. 누가? 불안한 자가 불안함을 떨치고 싶어 해. 불안한 자가 불안함을 떨치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안한 자가 불안하면 싫습니다. 불안 많이 싫습니다라고 불안한 자가 불안함을 떨쳐버리려 합니다. 그죠? 불안한 자는 불안한 자잖아요. 불안한 자의 불안함이 있지. 불안한 자가 없는데 불안함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불안함에는 불안함을 느끼는 자가 같이 있어요. 불안한 자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불안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불안한 자신이 불안함이라는 걸 떨쳐버리려고 해. 불안한 자랑 불안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요. 우리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어때? 화난 자가 화를 찾아야겠다고 화난 자가 화를 다스리려고 해요. 화난 자랑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는 화가 따로 대상인 것처럼 따로 있어. 이게 착각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대부분의 노력은 화난 자가, 이거 화를 내봐야 괴롭다, 화를 다스리자라고 이게 화난 자신이 화라는 걸 얼마나 잘 다스리는 것, 다스릴 힘을 얼마나 기르는가로서 공부를 삼아. 화난 자가 있고, 내가 낸 화가 있고, 내가 이걸 얼마나 잘 다스리는 힘을 기르냐가 공부예요. 근본 자체가 잘못됐어요. 화난 자가 있고, 화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는 화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험한 분별이고, 이게 착각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한 자가 불안함을 없애려고 해요. 도리어 불안한 자가 편안함을 느끼려고 해요. 불안한 자가 편안함이 있다고 여겨요. 어떻게 편안하더라고? 이게 착각이라는 걸 깨우쳐서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 무너져 가는 게 공부입니다. 이거 백날 외워가지고 잘 설명해줘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유식이라는 말에 보기 끄덕이지만 우리는 외계 실제로 알아요. 자신은 외부의 삶을 실제한다. 느끼는 나 외에 감정이 있다. 느끼는 나 외에 불안함이 편안함이 있다. 불안함은 나쁜 거고 편안함은 좋은 거니까 빨리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편안함을 빨리 느끼고 싶다라고. 느끼는 자랑, 느껴지는 느낌이 별개인 것처럼 철떡같이 여겨요. 육진 경계가 육군을 떠나서 철떡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속에서도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이 보고 듣는 나 외부에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 왜? 깨웠을 때 그렇게 신념하고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나고 보이고 느껴지는 거는 외부의 바깥 경계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꿈속에서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조금씩 좀 알아차려요. 꿈속 경계는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꿈꾸는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다. 꿈만이 아니에요. 아까 어떻게 상상의 경계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에요. 없어요. 기억의 경계는 기억하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을 따라서 있지를 않아.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육지 경계 또한 아까 말한 쉬운 것부터 어떻게 개념, 가나, 단, 학교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밖에 있질 않아요. 불안한 거.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밖에 경계가 아니에요. 육진 경계가 다 마음이 변한 바일 뿐 마음밖에 경계가 아니다 라는 이론적인 수용을 통해서 이론적인 이론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육진 경계가 내 밖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자 밖에 느낌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구나. 나는 이것이 주객이 둘인 걸 여기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서 대상 경계라고 여겼던 것이 마음이 나타난 바일 뿐 대상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을 대상처럼 여긴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서 주객을 둘로 나눈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쳐서 둘이 아니니 실감할 때 비로소 자유왔습니다. 뱀인 줄 알았는데 잘 봤더니 밧줄이었다. 밧줄을 더 잘 봤더니 삼실이 꼬인 거였더라처럼 이렇게 보는 애가 있고 보는 거 있다고 철떡같이 여겼는데 잘 봤더니 그냥 보음, 들음, 느림이라는 인식이 있을 뿐이었고 보음, 들음, 인식함은 오직 한 마음에 작용한 바이더라 라는 걸 점차 접근하게 됩니다. 모쪼록 더 이상 꿈꾸는 자가 자기 마음에 속아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가 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괜한 상상으로 불안에 떨거나
편한 기억으로 괴로워해? 이건 누가 날 그렇게 해?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 속아서 그러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데, 악몽을 꾸도 아무 문제 없는데, 실제 그저 착각해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해보면 글씨가 없이 하는 것 또한 실제라 여기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기억 또한. 중생은 자기 마음이 그린 마음의 생각에 속아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환화와 같은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고 불고품과 같은 거짓말과 같은 것임을 알아서 직접 자기 마음에 속아서 괴로워하지 않은 삶을 점차 실현해가지고 비로소 안심함을 알아서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일 없음을 아는 그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경을 함께해주시고 목표를 내려주신 도산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